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작성한 대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시대를 노래한 사람의 삶을 음악과 함께 담은 오디오북 다큐 시리즈 트로트 인생 다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노래가 한 시대의 마음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그 이름 이명웅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수 이명웅이 아니라 사람 이명웅의 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무명 시절의 기다림, 그리고 미스터 트롯의 눈물과 환호, 히트곡과 콘서트, 팬덤과 선한 영향력, 마지막으로 그가 지켜온 마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또렷하게.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첫 장면이 궁금합니다.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내고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걸어야 했던 소년. 부족한 형편이었지만 노래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던 그 버팀목. 그 소년이 바로 오늘의 이명웅입니다. 노래는 기술이 아닙니다. 노래는 삶의 사운드 트랙입니다. 기쁠 때는 더 높이, 슬플 때는 더 낮게. 그래서 어떤 목소리는 우리를 그때 그 자리로 데려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라디오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한 소절에 오래전 추억이 문을 두드렸던 순간, 이명웅의 노래는 그런 문을 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단단한, 크지 않아도 멀리 가는 목소리. 누군가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괜찮아요.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라고 말해주는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무명은 실패일까요? 준비일까요? 아무도 보지 않던 작은 무대, 불 꺼진 연습실, 그 오랜 시간을 버틴 사람이 무대 위에서 한번 빛나는 순간,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기록입니다. 넘어진 횟수만큼 다시 일어선 기록.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겠습니다. 먼저 윤영기의 골목길을 함께 걷습니다. 그 다음 꿈을 붙잡기 위해 발라드에서 트로트로 건너가던 결심의 순간을 봅니다. 그리고 미스터 트롯.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첫 소절이 왜 모두를 멈춰 세웠는지, 결승밤 배신자 앞에 침묵이 왜 길게 느껴졌는지, 우승의 환호 뒤에 숨은 눈물까지 들여다봅니다. 이어 히트곡의 탄생을 따라갑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은 늘 도망가. 이 노래들이 어떻게 세대의 벽을 낮추고 어머니의 손과 아들의 손을 같은 박자에 맞추게 했는지. 그리고 상암의 밤. 수만 명의 떼창이 하나의 파도처럼 밀려오던 그 장면을 다시 불러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중심은 늘 같습니다. 사람, 팬덤 영웅시대와의 약속, 유튜브로 건네는 짧은 안부, 기부와 선행이 일상이 되는 문화, 그리고 받은 사랑을 노래로 돌려드리겠다는 다짐. 화려한 수식보다 꾸준한 실천.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함께 보실까요? 진짜 영웅은 누구일까? 무대를 채우는 사람이 영웅일까요? 아니면 뒤에서 등을 떠밀어준 사람들이 영웅일까요? 이명웅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마 답은 하나로 모일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웅이었다고. 자, 그럼 첫 장을 엽니다. 연천의 들바람, 포천의 골목, 작은 집에서 크게 꿈꾸던 한 소년. 그 소년의 첫 노래가 어떻게 오늘의 국민 가수를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습니다. 1991년 6월, 경기도 연천의 작은 마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명웅. 아버지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죠. 세상을 구하는 우리의 영웅. 그 이름 속에는 가족의 기대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영웅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5살 무렵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이별.
그 순간부터 그는 홀로 아들을 키우려는 어머니, 그리고 곁에서 보살펴준 외할머니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가난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상처 하나도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웠던 시절, 왼쪽 뺨에 흉터가 남았을 때 어린 이명웅은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 얼굴에 나이키가 있네.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소년의 재치와 의젓함. 그 순간에도 그는 누군가를 웃게 만들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활발하고 긍정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공차기를 좋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운동장을 누볐고 태권도장에선 지도자의 꿈을 잠시 꾸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안에 보탰습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손이 닿는 곳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성실한 아이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곁에서 늘 힘이 되어준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며 아들을 키운 어머니는 가끔씩 지쳐도 아들이 웃는 모습 하나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은 그가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꿈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책상 위의 공책일 수도, 운동장의 축구공일 수도 있습니다. 이명웅에게는 그것이 노래였습니다. 작은 집안, 좁은 골목에서도 그는 자주 흥얼거렸습니다. 슬플 때면 위로가 되었고, 외로울 때면 친구가 되어주던 노래. 이 시절의 이명웅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씨앗이 심겨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무대 위에서 노래로 세상을 감동시키겠다. 다음 장에서는 이 소년이 어떻게 가수의 길을 택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의 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며 이명웅은 점점 더 음악에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친구들이 운동장이나 PC방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는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고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노래할 때만큼은 세상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선택한 길은 경복대학교 실용음악과, 가수를 향한 첫 발걸음이었지요. 당시 이명웅의 꿈은 발라드 가수였습니다. 감성적인 목소리로 사랑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신인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 발라드로는 눈에 띄기 어려웠습니다. 작은 무대, 작은 경연대회에서도 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닫게 됩니다. 발라드를 부르면 그저 평범했지만 트로트를 부르면 관객들의 눈빛이 달라진다는 걸요. 2015년 포천시민가요제에서 트로트곡으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이명웅의 길은 크게 방향을 틀게 됩니다. 아, 이 길이 내 길이구나. 자신도 몰랐던 잠재력이 트로트 안에서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인생의 전환점 같은 일이 찾아옵니다. KBS 전국 노래자랑 포천편,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개 무대에서 그는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불러 최우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관객들은 환호했고 심사위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무대는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처음 대중 앞에 크게 울려 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해 8월 드디어 그는 첫 싱글 미워요로 정식 데뷔합니다. 하지만 데뷔했다고 해서 곧바로 스타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작은 행사장을 전전하며 때로는 몇 명 앞에서 노래해야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2017년 발표한 신곡 못이 중원디 역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대가 크든 작든 노래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그 다짐으로 지방 행사, 작은 가요제,
방송 프로그램을 기회 삼아 꾸준히 자신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기회, 바로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였습니다. 첫 도전에서는 탈락했지만 패자부활전을 통해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결과는 5연승.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의 귀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스타는 타고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명웅의 걸음은 답을 말해줍니다. 타고난 목소리는 분명 있었지만 그걸 세상에 닿게 만든 건 끊임없는 도전과 버팀목 같은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명의 시간은 훗날 그가 국민 가수로 우뚝 서는 순간에 더 큰 감동을 주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운명의 무대가 열립니다. 2020년 미스터 트롯. 이명웅이 진짜 국민의 영웅으로 불리게 된 그 무대로 함께 가보시죠. 2019년 겨울, 이명웅은 또 한 번의 도전을 결심합니다. 바로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 트롯. 이미 수많은 무명 시절을 버텨온 그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내 이름을 알리겠다. 어머니께 효도하겠다. 첫 무대부터 달랐습니다. 무대를 가득 메운 긴장 속 이명웅은 담담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히 퍼져나갔고 심사위원들은 물론 시청자들의 귀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경연은 치열했습니다. 수십 명의 경쟁자들, 각기 다른 매력과 실력. 하지만 이명웅은 매 라운드마다 감성으로 승부했습니다. 특히 팀 미션에서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방송을 보던 수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노부부의 삶을 노래하는 그 짧은 3분, 이명웅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이야기를 전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결승 무대의 선택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부르던 곡 배신자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날은 아버지의 기일. 무반주로 시작된 첫 소절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바치는 아들의 편지 같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석은 눈물로 가득했고 동료 참가자들마저 울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3월 결승전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지는 이명웅. 그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시청률 35%를 넘긴 방송, 수백만 명이 지켜본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무명의 시간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청년이 마침내 국민 가수 이명웅으로 거듭난 순간 그에게 우승은 단순한 트로피가 아니라 세상에 내 노래가 닿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우승 직후 발표된 곡 이제 나만 믿어요. 이 노래는 곧바로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고 라디오와 거리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트로트는 더 이상 중장년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돌 세대까지 함께 따라 부르는 세대를 뛰어넘은 새로운 국민가요가 된 겁니다. 이명웅의 인생은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었고 대한민국 음악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웅이다. 다음 장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히트곡과 콘서트의 대기록, 이명웅이 남긴 음악적 발자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승의 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20년 봄, 이명웅은 우승 특정곡 이제 나만 믿어요를 발표합니다. 조영수가 선물한 이 곡은 발라드와 트로트의 경계를 넘나드는 노래였죠. 가사 한 줄 한 줄이 어머니와 팬들에게 바치는 편지 같았습니다. 발매와 동시에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했고
무려 1년 넘게 차트에 머물며 국민의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어 발표된 HERO 광고 음악으로 알려졌지만 경쾌한 리듬과 힘찬 가창으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명웅은 발라드도 트로트도 그 사이 어딘가도 모두 자기 색깔로 만든다. 평단과 대중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 선배 가수 서른도가 직접 작곡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 곡은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며 트로트 가수가 음악방송 무대에서 정상에 서는 이례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OST 사랑은 늘 도망가. 드라마의 인기와 맞물려 온 국민의 애창곡이 되었고 이 노래로 이명웅은 OST 가수로서도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2022년 5월 드디어 그의 첫 정규 앨범 IMHERO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무려 110만 장이 넘는 초동 판매량, 아이돌 시장에서도 보기 힘든 밀리언셀러 솔로 가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버지와의 기억을 담은 아버지, 팬들에게 바치는 무지개까지 앨범 전체가 사랑받으며 이명웅의 음악 세계가 완성됐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대는 또 다른 기록을 써내려갔습니다. 전국 투어 IMHERO 콘서트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성 매진, 수만 명의 팬들이 하나 되어 부르는 떼창은 그야말로 세대를 아우른 합창이었습니다. 2024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는 하루 만에 4만 7천 명이 모였습니다. 트로트 가수로는 전무후무한 기록, 상암도 좁았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명웅의 노래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히트곡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음반 기록이 놀라워서일까요? 그의 노래에는 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님을, 누군가의 젊은 날을,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좋다를 넘어 위로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명웅의 음악은 이제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 시대의 노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노래가 어떻게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리고 각종 시상식과 방송 무대에서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웅의 행보는 음악 차트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2020년 미스터 트롯 우승 직후부터 그는 각종 시상식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대중에게 위로와 감동을 준 가수로 인정받았죠. 이후 해마다 이어지는 시상식 무대에서 그의 이름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이명웅은 가요 시상식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골든 디스크에서 트로트 가수 최초로 본상을 수상하고 지니 뮤직 어워드,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AAA 등 무려 19관왕에 오르며 상 휩쓸기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2년에는 멜론 뮤직 어워드 MMA에서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앨범을 동시에 거머쥐며 트로트를 넘어 한국 가요계 전체의 주역임을 입증했습니다. 무대 밖에서도 이명웅은 대단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예능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에서 보여준 꾸밈없는 모습은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유퀴즈 온 더 블럭, 라디오스타, 아는 형님 같은 지상파와 종편 예능에도 출연해 유쾌하면서도 진솔한 매력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특별 기획 프로그래머 HERO 이명웅, 다큐 예능 아임 히어로, 해외 콘서트를 담은 마이 리틀 히어로까지 자신의 이름을 단 방송만으로도
수백만의 시청자를 모으며 국민 가수라는 수식어를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명웅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가 광고 모델로 나선 제품들은 출시 직후 매출이 급등하거나 품절 사태를 빚곤 했습니다. 자동차, 정수기, 식품, 패션, 광고업계는 그가 모델이면 믿음이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 때문이 아니라 깨끗하고 성실한 이미지가 대중에게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명웅은 꾸준히 기부와 선행을 이어가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팬덤 영웅시대 역시 그의 뜻을 따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와 봉사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지요. 스타와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문화는 한국 연예계에서도 보기 드문 건강한 팬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래가 상을 만들고 방송을 움직이고 사회적 현상으로 번져간다는 것. 이명웅의 길은 그 사실을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와 함께 호흡하며 역사를 써내려가는 팬덤 영웅시대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가수 이명웅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팬덤 영웅시대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팬클럽을 넘어 이명웅과 함께 시대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 영웅시대는 미스터트롯 방송 직후 중장년층 어머니 팬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0대 학생, 직장인, 70대 어르신까지 그야말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팬덤으로 성장했습니다. 노래 앞에서 세대의 벽이 사라진 겁니다. 이명웅은 팬들과의 소통에 누구보다 진심인 가수입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별명으로 웅튜브라 불리는 이 공간은 팬들과 가장 가까운 창구이자 기록장이 되었습니다. 구독자 170만 명, 누적 조회수 30억 회 이상, 무대 영상, 일상 브이로그, 신곡 티저까지 영상 하나하나가 팬들과의 대화이자 약속이 되었습니다. 무대가 없을 땐 유튜브에서라도 만나요. 그는 늘 이렇게 말하며 팬들과 거리를 좁혔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만남도 특별했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마다 이명웅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무대를 내려가지 않고 팬들의 눈을 마주하며 손을 흔들고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수만 명의 관객은 가수가 아닌 우리의 사람 이명웅을 느꼈습니다. 또한 팬덤 영웅시대는 단순한 응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왔고 장애 아동 돕기, 독거노인 지원, 재해 이웃 후원까지 이명웅의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 따뜻한 손길을 전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한다. 이것이 영웅시대만의 자랑이자 한국 팬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수를 응원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사회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이명웅의 목소리에 위로를 받은 팬들이 다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선순환. 바로 이 힘이 영웅시대를 특별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이명웅과 영웅시대. 그들은 서로에게 단순한 가수와 팬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며 노래 그 이상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드러난 이명웅의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웅의 이야기를 따라오며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낍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삶을 노래로 풀어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의 어려움, 무명 시절의 긴 기다림,
그리고 무대 위에서 터져나온 눈물과 환호.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자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성실로 쌓아 올린 하루하루, 겸손으로 지켜낸 마음가짐, 그리고 효심과 나눔으로 세상에 돌려주는 선한 영향력. 이것이 바로 이명웅이라는 이름을 국민 앞에 세운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진짜 영웅은 누구일까?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사람이 영웅일까요? 아니면 그 무대를 기다려준 팬들이 영웅일까요? 이명웅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답은 하나로 모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웅이었다는 것. 트로트라는 장르는 이제 세대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아들, 손자가 함께 따라 부르는 노래. 그 중심에 이명웅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었고 대한민국 음악사의 한 장을 새로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명웅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보셨나요? 내 삶을 지탱해준 영웅은 누구일까?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혹은 마음속 작은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명웅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그 답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삶을 버티게 하는 위로와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명웅은 여전히 새로운 노래를 준비하고 있고 영웅시대는 여전히 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또 다른 무대에서 또 다른 노래 속에서 그의 진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준 영웅은 누구입니까? 그 답을 떠올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명웅,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영웅에게 박수를 보냅니다.